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토목직, 토목설계,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단원별, 챕터별, 그러니까 장별 진행이고요. 라이트와 베이직 중에서 라이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이직 강좌 앞에 보시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요약해보면 라이트와 베이직, 라이트 이론 수업 듣고 듣기 좋은 구성이고요. 베이직은 베이직 이론 수업 듣고 단기간에 대표 문제 뽑아가지고 풀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강좌 수는 역강은 라이트가 18강, 베이직이 29강. 지금 듣고 있는 설계는 현재 14강 중에 1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은 24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종강 날짜는 전부 다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끝나는 날짜가 좀 남아 있습니다. 1월 21일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종강 예정입니다. 문제 유형은 라이트는 A, B형, 기본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이고요. 베이직은 CD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출 보시면 비법 노트 3권 비법 노트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체크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라이트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첨부 파일도 제공하고 있고요. 첨부 파일은 필기 노트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필기 줄이시고 칠판에 제가 미리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거든요. 필요한 부분 필기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비법은 1번과 2번, 그다음에 6번과 9번이 첫 번째 1강의 수업 내용입니다. 라이트 이론, 그다음에 필기 노트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법 1번은 비법이 총 5개죠. RC, 철근 콘크리트 성립 이유입니다. 시험장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라이트는 다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하고. 두 번째, RC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 비법 6번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 전부 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남아있는 비법 3개, 비법 7번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다음에 비법 8번 평균 압축 강도, 비법 9번 배합 강도 전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라이트는 아무래도 빠른 시간에 점수 안정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단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해 들어주세요. 자, 앞부분은 아무래도 개념이 중요하니까 역학은 이론 요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계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론을 요약하고 바로 문제 풀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복습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1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념적인 부분이 많잖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론 요약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뒤에 문제 풀면서 꿀팁 같은 것도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법 1번과 2번을 묶어서 같이 한번 진행하고요.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최근 경향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얘기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대놓고 묻는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래야지만 시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복합재료죠. 철근과 콘크리트 합성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재료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느냐. 둘이 뭔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첫 번째, 부착 강도가 어떻다? 크다. 잘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는 보통 2형 철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브하고 마디가 있고 요철이 있다는 얘기야. 콘크리트가 꽉 맞물리게 되면서 기계적 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잘 부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팽창계에서는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합니다. 참고로 열에 의한 온도 변율 구하는 방법은 온도 변형률이죠. 온도 선팽창계수 알파에다가 열팽창계수 온도 변화량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량이 거의 유사해야지만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것은 동일한 온도 변화량에 있어서 무엇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열팽창계수에 비례한다. 그런데 이 둘이 뭐하다? 상당히 닮아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콘크리트는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철근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기 중의 온도 변화량에 의해서 둘의 변형값은 거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력에 의한 힘에 의한 변형률 구하는 공식은
탄성 계수분의 응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탄성 계수분의 뭐다? 응력. 이런 것들은 구구단처럼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탄성 계수는 유사다가 아니라 차이가 큽니다. 철근이 몇 배 정도 크냐면 다르다를 상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7에서 8배 이상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강도 또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철근의 압축 인장 강도는 상이합니다. 철근은 몇 배 정도 크냐면 10배 이상 더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유사하다라고 오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유의해 주세요. 다음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부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게 아니죠.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상태에서 제작이 된다고 하면 조건이 환경이 우수하다고 하면 품질 좋고 시멘트 품질 이런 것들. 그러면 내구성이 보통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수명은 누가 결정짓느냐? 철근이 수명을 결정짓는 거야. 한번 부식이 진행된 그 철근은 점점 어떻게 수명이 감소한다. 부식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콘크리트가 잘 에워싸 있다. 응? 피복이 잘 에워싸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뭐한다?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것도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4번. 콘크리트는 무엇을 분담합니까? 압축력을 분담하고. 철근은 어떤 힘을 분담한다? 인장력을 분담합니다. 그러면 철근이 인장 강도, 압축 강도로 약하냐? 그건 아니죠. 철근이 인장, 압축 강도 모두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은 비싸죠. 경제성 부분과 또 압축을 쓰게 되면 보통 가늘고 긴 직선 부지를 쓰게 될 텐데 얘가 철사처럼 좌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휘어서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고 철근은 인장력을 뭐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나눠서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끝. 비법 2번. RC의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할게요. 얘는 비법 2번과 비법 129번, 비법 155번에서 나옵니다. 특징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RC와 PRC, 프레스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에다 미리 압축력을 가해서 균열을 억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단면 전체를 더 크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효하게. 어쨌든 고강도 콘크리트와 강제중 긴장제를 사용합니다. 얘는 고강도 뭘 쓴다? 강제를 쓰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일반적으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게 되면 건저스트가 크리프의 영향이 조금 더 적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건저스트가 크리프 영향이 뭐하다? 작다. 뭐에 비해서? 뭐에 비해서? RC에 비해서. 이렇게. 고강도 강제, 긴장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이 있겠죠. 뭐가 염려된다? 내구성이나 내화성이 떨어지죠. 또한 단면 크기는 누가 제일 클까? 얘가 단면 크기가 가장 크죠. 동일한 외력에 대해서 아무래도 강구조가 가장 단면 크기가 뭐하다? 작다. 이러한 특징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런 설명 문제는 누워서 떡먹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RC가 비교한다라고 하면 누구랑 비교할까요? 얘네들과 비교하겠지만 PSC는 RC랑 비교하고 강구조도 RC랑 비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 둘과 비교할 수 있지만 얘는 얘는 얘랑 얘네들 비교 안 한다고. 시작합니다. 자, 내구성, 안전성과 사용성이 오랫동안 지속된 능력을 가리키고 있죠.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내구성이 뭐하다? 유리하다. 내화성, 우리 불에, 열에 얘네들은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강도 강제를 쓰게 되니까 얘는 뭐하다? 유리하다. 단면 크기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얻는 이점, 처짐, 진동, 충격이 뭐하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리하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죠.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고정하중에 의한 모기가 크다 보니까 고정하중 증가에 의해서 긴 지간은 쓰이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하지만 불리하다.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쓰이다 보니까 건저스트, 크리프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다음에 PSG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에다가 압축력을 미리 가하다 보니까 보건성 탄성이 뭐하다? 우수하다, 유리하다. 균열이 억제되다 보니까 수밀성은 방수 생각하시면 돼요. 방수. 수밀성도 뭐하다? 유리하다. 고정하중. 내가 구점을 하단부를 눌러주게 되면 밑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겠죠. 이 소음과 고정하중에 의한 하향 처짐이 일정 부분 상쇄되면서 마찬가지로 뭐하다? 유리하다, 적다. 긴 지간 사용이 뭐하다? 유리하다. 얘보다 유리하죠. 왜? 슬림해지니까. 단점도 있죠. 작은 단면에 쓰다 보니까 변형, 진동, 충격에는 불리하고 고강도 광재를 씀으로써 내화성에도 불리하고 열에 취약하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 강구조 보도록 할게요. 긴 지간은 유리하고 공장에서 제작하니까 품질도 우수하고 내화성, 열에는 불리하죠. 왜? 고강도 강재는 열에 불리, 강재는 내구성도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작은 단면을 쓰니까 변형, 진동, 충격에도 불리하고 압축 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좌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적 강도가 아니라 철사 왔다 갔다 부러지죠. 이와 같은 반복 하중과 피로 강도 같은 얘기입니다. 뭐하다?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 얘기는 비법 129번 할 때, 비법 155번 할 때 한 번 더 언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걸 완전히 이해해서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야 돼요. 시험장에서 생각과 자시고 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죠. 깔아주는 문제야. 그럼 관련 기출문제가 총 몇 문제냐? 4문제입니다. 얘가 3문제, 얘가 1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고요. 얘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출을 또 이건 준비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근 기출 유형을 보게 되면 RC의 성립 이유가 11년도 국가직과 1번, 2번 14년도 서울시 교육청 문제, 그 다음에 3번이 24년도 지방직 문제죠. 최근 24년도 지방직이 나왔다는 얘기는 유행이 3년이 남았다는 얘기야. 제가 동일한 형태의 문제는 유행주의가 3년이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최근 3년, 그러니까 25년도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24, 23, 22는 눈에 힘 빡 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 별건 없다. 내용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1번과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철근 콘크리트 성립 발생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이죠. 보기 1번. 하기 전에 미리 풀어보면 가장 좋고요.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인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잠깐 멈춰놓고 나서 5초, 10초, 15초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미리 풀어보시고 바로바로 이어서 문제를 수업을 들어주세요. 1번. 가운데 밑줄 칠까요? 부착 강도가 크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보기 2번. 두 번째 줄 부식 방지. 여기 나와 있죠. 밑줄. 3번. 탄성 계수가 비슷하다? 아니죠. 탄성 계수는 어떻다? 상이하다. 4번. 정답은 3번이죠. 열팽창 계수가 거의 동일하다. 거의 동일은 유사하다는 얘기죠. 정답은 가볍게 3번이고 대표 문제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면 3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었겠죠. 자, 24년 지방직 문제입니다. 물론 풀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콘크리트는 강제에 비해서 높은 압축 강도를 갖는다? 아니죠. 압축력을 부담하는 게 맞긴 하지만 철근이 압축력과 인장력 모두 다 우수합니다.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의 경제성과 비싸다는 얘기야. 또한 작은 단면에 쓰이다 보니까 강하다는 얘기는 단면 크기를 작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압축 시 자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잠깐 멈춰놓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3줄 나와 있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어서 수업 들어주세요. 동그라미 2번 부착력 유지, 동그라미 3번 열팽창 계수 거의 유사하다, 동그라미 4번 내화성 좋다, 내구성 좋다, 내화성 좋다, 이런 얘기들이죠.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다는 얘기야.
4번 보도록 할게요. 11년도 서울시 한 문제 나왔지만 최근에 24년 지방직에서 성립 이유가 나온 만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출제율이 낮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엄청 나왔어. 얘네들은 뭐 그냥 나오나? 얘랑 비교하고 있는 거지. 응?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치수, 형상,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기술은 이미 고점이죠. 못 만드는 그 형태가 없어. 그렇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균열이 발생이 우려된다 단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장대 규량이 가능하다?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고정화직이 증가해서 불리하다. 개조 보강하기 어렵죠. 한 번 만들어 놓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개조나 보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강구조에 비해서. 얘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해당 문제는 기출문제는 10번, 11번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기출로 또 문제 준비해 주시고 개념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필기노트 첨부 파일 봐주세요. 첨부 파일은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 여러 가지가 2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죠.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입니다. 1등, 물론 완벽한 1등은 골재입니다. 골재 제외시야. 왜? 콘크리트의 절반이 골재인데 당연히 좋은 골재를 쓰는 건 중요하죠. 좋은 골재 어떻게 할 수 있다? 묵직한 골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다. 물시멘트 비죠. 시멘트당 물. 어떻게 해서 증가할까? 시멘트당 물이 많을수록 강도가 커질까? 적을수록 강도가 커질까? 적을수록이죠. 압축 강도 증가. 그리고 얘가 1등입니다. 누구 제외하고? 골재 제외하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인장 강도는 지금은 압축 강도야. 시멘트와 골재보다 결합력이죠. 끈끈한 어떤 그 결합력, 수화 반응을 통해서 얻어낸 그 결합력이 결정을 짓습니다. 재령은 콘크리트보다 나이죠. 증가할수록 강도는 전부 다 압축 강도입니다. 증가하나 증가율은 뭐한다? 감소한다. 강도는 이 그래프에서 높이를 가리키고 있고 증가율은 기울기를 가리키고 있죠. 무슨 말이냐? 재령에 따른 나이에 따른 압축 강도 그래프 곡선은 이와 같은 포물선 형태로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충 한 달이면 전체 압축 강도의 70% 정도가 전부 다 완성이 돼. 그 얘기는 초기 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초기 강도가 중요하다. 어쨌든 강도가 증가한다. 높이가 점점 높아지나 증가율은 점점 감소한다. 완만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양생시 필기노트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양생은 방생과 다르게 잘 관리한다는 얘기야. 관리, 돌봄. 압축 강도는 뭐한다? 증가하겠죠. 그러면 양생 방법은 일반적인 건조 양생이 있고 수변 양생이 있고 증기 양생이 있고 고압 증기 양생이 있는데 점점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건조보단 수변, 목이 마려우면 물을 준다는 얘기야. 증기, 거기다 압력까지 간 고압 증기 양생 순서대로 강도가 증가합니다. 순서 기억해 주세요. 하중을 빠르게 증가시켰을 때와 느리게 증가했을 때 강도가 다릅니다. 엎드려 뻗쳐 하시고 미안해요. 한 번만 때릴게요. 손바닥 대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짝 뒤로 피하죠. 싹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지속되게 되면 통증, 강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내가 얍삽하게 하나 둘 딱 때려버렸어. 그럼 더 아프죠. 왜? 못 피했으니까.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는 통증, 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크리프라고 부르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 하중을 빠르게 가하게 되면
크리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강도는 이 높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중을 느리게 가했다라고 하면 크리프 영향 때문에 강도가 작게 측정됩니다. 즉 골 때립니다. 얘는 하중을 빠르게 증가시키면 강도가 어떻게 한다? 증가하는 독특한 재료입니다. 똑같은 공시체인데 한 번은 천천히 눌렀을 때, 한 번은 팍 눌렀을 때 어떤 게 더 강도 크더라고요? 갑자기 딱 했을 때. 갑자기 때렸을 때 더 아프다고 기억하시면 되나? 갑자기 때리면 더 아프다고. 형상비는 지름분의 높이입니다. 지름은 D, 높이는 H. 작을수록 강도가 증가합니다. 보통 이 작을수록 기준은 2입니다. 이유는 여기다 가압한 공업판을 대는데 공업판을 대게 되면 횡압이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응력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왜? 횡압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착시효과죠. 왜? 실제 횡압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 영향이 실험을 해보면 어디까지 영향을 받느냐? 얘가 D면 얘도 D까지 이 영향에 놓이게 됩니다. 얘가 D면 어디까지 영향이 놓이게 된다? D까지.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둘을 합치면 2D죠. 이렇게. 그래서 형상비 E는 H가 D분의 H죠. D분의 H가 얼마 이하인 경우? 2 이하인 경우 강도가 높겠죠.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2 이상이 된다. 2가 넘어가야 된다. 작을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야. 횡압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확률적인 부분인데 공시체가 작을수록 강도 증가합니다. 이런 수업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괴롭힐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냥 키워드 기억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봐봐. 갑자기 때리면 아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갑자기 맞으면 아프잖아. 방심하고 있다가 딱 맞으면 아프다. 아프다를 강도 증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봐봐. 작을수록 증가야. 작을수록 뭐한다? 증가. 이 둘은 그냥 작을수록 증가라 세트로 외우세요. 작을수록 증가. 이따가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유치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 응? 기습적으로 때리면 아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뭐 답은 찾아내겠죠. 골재 입도. 골재 입도가 뭐할수록 좋을수록. 골재 입도가 좋다는 얘기는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허니컴, 빈 공간. 나머지 여백을 허니컴이라고 부르는데 허니컴이 작습니다. 그러면서 압축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필기노트, 이론노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나와 있는데 저는 10번 문제만 풀 예정입니다. 라이트 문제에서는 10번 진행합니다. 12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1번 클수록 압축 강도 작아진다. 작을수록 커진다. 클수록 작아진다. 작을수록 커진다. 클수록 작아진다. 자, 작을수록 커진다. 작을수록 증가한다. 커진다. 작은 고추가 맵다. 다 똑같아.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 큰 고추는 안 맵다. 그 얘기겠죠. 뭐 그렇다. 2번 맞죠? 빠르게 가면 커진다. 3번 영향받는다. 4번 언제 커진다고요? 작을수록 커진다. 작을수록 커진다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문제 정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밑에는 11번 문제도 풀어보세요. 20년도 국가직 문제. 가볍게 제가 스케치해보면 베이직 문제긴 하지만 1번 골재 강도가 커질수록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커진다. 왜? 골재가 전체 50%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 작을수록 커진다. 맞죠? 3번 순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3번이죠.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4번 전이 영역은 골재와 시멘트 복합재 사이의 영역, 보통 콘크리트의 취약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와 시멘트 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사이의 빈 공각, 공급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보통 콘크리트의 취약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얘에 대해서 깊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전이 영역과 관련이 있다 없다니까 관련이 있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다. 끝났습니다. 다음 비법 7번, 8번, 9번 보도록 할게요. 7번, 8번, 9번은 우리 두 문제, 네 문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에서는. 우리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첨부 파일이나 3권 비법부터 문제 배치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놨습니다. 두 문제, 네 문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죠.
우선 이론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찬가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기노트 갖고 계시죠? 4페이지입니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듣는 순간 잘 집중해서 보면 토목 설계 어렵다는 거는 좀 미안한데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다 보면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때 잘 듣고 아직 안 늦었어요. 정리할까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 들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더 하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날먹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목해 정목. 정성해서 정성스럽게 다시 봐야 된다고. 응? 같이 한번 필요한 부분 적어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우선 설계 기준 압축 강도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설계에서 기준하는 28일 압축 강도죠. 얘는 뭐다? 설계 그럼 평균 압축 강도는 언제 쓰인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탄성계수 산성시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 강도야. 실제 강도. 배합 강도를 못 가. 배합 섞어서 내가 목표하는 거죠. 응? 무슨 말이냐? 너 시험을 봤어. 자, 커트라인이 60점이야. 그러면 60점 목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배합 목표는 몇 점을 봐? 70점 목표 60점 커트라인 65점 네 점수 너 점수 이런 느낌이에요. 기여도 잘 보시고 날짜는 며칠이다? 28일 원주형 표준 공시체입니다. 이게 원주형이죠. 형상비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름은 얼마냐? 지름 t는 얼마예요? 표준 공시체는 150, 단위 생략, 밀리미터입니다. 높이 h는 얼마냐면 300이야. 얘가 표준이야. 그런데 현장에서는 시공성이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통 작은 공시체를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형상비는 둘 다 2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지름은 얼마다? 100. h는 얼마? 높이는 200. 100분의 200, 2. 150분의 300, 200이죠. 대신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죠. 왜? 제가 작은 고치가 맵다. 작은 고치가 맵다. 작은 고치가 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을수록 크게 측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깎아야 돼. 너는 작으니까 얘보다 작으니까 강도가 높게 측정될 것 같아. 0.97을 곱합니다. 3% 차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입방체 나와 있는데 입방체는 여유 대신 보시고 부담되면 얘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압축 강도는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어떻게 구하냐? 설계 기준 압축 강도와 배합 강도의 나누기 2 더하기 2 이게 평균 개념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면 순서 누가 제일 커야겠어요? 순서. FCK가 제일 작겠지. 그 다음에 평균 압축 강도. 이게 사이에 껴야겠죠.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배합 강도. 이렇게. 그럼 어떻게 구하냐? 평균 압축 강도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다가 델타 F를 더합니다. 그럼 델타 F는 얼마냐? 지금 잘 보세요. 순서까지 기억하세요. 1번 순서 1.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단위 생략. FCK가 40메가파스칼 이하다. 그러면 공 하나 떼고 10%입니다. 얼마냐면 4를 더해주면 돼요. 두 번째 순서 2. 60메가파스칼 이상이다라고 하면 얼마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공 하나 지우고 얼마? 6. 그럼 나머지 순서 3. 얘는 뭘까?
나머지 뭐 그 사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0.1 FCK는 더해줍니다. 0.1 FCK가 뭔데? 10% 아니야 10%. 이거를 기준에서는 직선 보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합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 FCK가 되는 거죠. 1 FCK. 이렇게 구한다. 끝났습니다. 자, 배합 강도 보도록 할게요. 배합 강도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등급은 매우 좋다는 얘기고요. 2등급은 그냥 좋다. 얘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우 생각하시면 돼. 한우 1등급, 2등급, 3등급 너 뭐 먹을래? 1등급이 제일 좋잖아. 그러면 어떻게 결정지느냐? 연속 시험 횟수와 표준 편차로 결정을 짓습니다. 연속 시험 횟수와 뭐다? 표준 편차. 연속 시험 횟수는 많을수록 좋을까? 적을수록 좋을까? 시험 횟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표준 편차는 평균값에서 편차를 가리키는 거야. 야, 시험을 봤더니 똑같은 평균 60점인데 60 이렇게 맞은 애가 더 잘 본 거야? 아니면 20, 60, 100 이렇게 맞은 애가 더 잘한 거야? 20, 60, 100보다도 그 평균 60이죠. 평균 60, 60이 더 신뢰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뭐 한다? 작을수록 어떻다?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 시험에서 많을수록 좋다. 1등급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충분하다. 몇 회 이상이냐면 30회 이상.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2등급은 뭐냐? 시험 횟수가 약간 다소 부족해. 다소. 몇 회부터 몇 회냐면 15회부터 29회. 마찬가지로 그리고 동시에 표준 편차는 뭐야 된다? 있어야 된다. 둘을 비교해보면 시험 횟수만 부족한 거죠. 수만 부족하다. 마지막 3등급. 여러분들 라이트 강좌 듣는 분들은 3등급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 3등급이 뭔지 조건을 안 외우고 그냥 식만 외워. 그럼 문제를 못 풀지. 반쪽짜리지. 3등급의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시험 횟수가 부족은 14회 이하야. 그리고가 아니라 얘는 또는이야. 또는이 뭐야? 둘 중 하나 만족이죠. 표준 편차가 뭐 하는 경우? 없는 경우. 즉 시험 횟수가 14 이하거나 또는 표준 편차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도 해당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몇 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럼 1등급의 식이 뭔데?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는 이렇다. 둘 중에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둘 중에 큰 값이야.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큰 값. 무슨 말이냐? 라이트에서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대신 내가 꿀팁 알려줄게. 이 꿀팁만 알면 50% 확률로 넘어가. 첫 번째, 1등급 꿀팁이죠. 내 말만 믿어봐. 첫 번째, 가장 작은 값은 배제. 왜? 이 두 개가 전부 다 보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바보가 아니라 교수님은 생각 없이 문제를 내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야. 보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빼고 찍어야지. 33.3%로 확률이 올라간 거죠. 두 번째, 무조건 이 두 번째 식이 똑같거든요. 이 첫 번째 식이.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약식하고 그냥 S로 보게 되면 FCK 더하기 S보다는 뭐가 된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1등급이라는 얘기는 FCK와 표준편차 S가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둘을 더한 것보다 배합 강도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만 체크해도 33.3%에서 50% 높게는 100%까지 정답을 그냥 찾았죠. 이렇게 보라는 얘기야. 이거 너 언제 계산해서 둘 중에 큰 거 찾을래? 응? 그렇다. 두 번째, 2등급은 표준편차 S를 보정합니다. 이 S를 보정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정할까? 크게 보정할까? 작게 보정할까? 크게 보정하겠죠. 크게 보정한다는 얘기는 목표를 더 높게 잡는다는 얘기야. 왜? 네가 잘 못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야. 상처받지 말고. 20회다 1.08 했습니다. 이건 뭐 참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뭘 외우냐? 3등급은 무조건 외워야지.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서 1. 얘는 가운데 거부터 먼저 외우세요. 9구단 7단 7의 배수 73, 21, 74, 28 건너뛰고 75, 35.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실제 레미콘 차에서 오는 거 전부 다 얘입니다. 우리 쓰는 거. 그때 얼마 더해주냐? 8.5.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가장 많이 쓰니까. 출제 가능성. 그럼 이거보다 뭐 할 때? 2번. 순서 2. 이건 작을 때. 강도가 좀 작으니까 조금만 더 목표 점수를 높게 잡으면 되겠죠? 7 이렇게. 3번. 이거보다 클 때. 그때는 아까 직선 보관이 1.1이라고 해서 합당된 결과가 그 1.1에다가 뭐까지 더해야 돼요? 5까지 더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야. 완벽하게 암기. 그러면 나오는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몇 문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문제, 2문제, 4문제죠. 2문제 시작합니다. 기출노트 기준으로 9페이지입니다. 해당 예정되어 있는 문제는 몇 번이냐면 12, 13번이죠. 12, 13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12, 13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12번 정답 몇 번입니까? 설계기준 압축 강도가 의미하는 것은 설계기준 강도. 설계식 기준으로 하는 28의 압축 강도니까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죠. 크게 어렵지 않죠.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보기 1번. 08년도 국가직 문제죠. 보기 1번, 깨끗한 물을 쓴다. 보기 2번, 표준 공시체는 지름이 150, 높이가 300인데 너가 작은 공시체를 쓸 거라고 하면 보존계에서 얼마 곱한다? 0.97을 곱한다. 정답은 2번이죠. 0.87이 아니라. 또 3번, 만약에 28일 이내에 하중, 원래 설계한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는 증가계수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쓰세요. 최대 4개월. 그때 증가계수는 1.2입니다. 1.2. 최대 4개월 1.2. 즉 압축 강도의 1.2, 20%더 크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부분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 골고루 최대 치수를 두는 목적은 허니컴. 허니컴은 뭐였어 아까? 골재. 골재를 제외한 나머지 공극 모양이 마치 벌집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허니컴이라고 부릅니다. 허니컴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니컴을 작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너무 크지 않게끔 굵은 골재, 작은 골재 잘 골고루 섞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뭐 베이직에 포함되는 문제긴 한데 14번 문제까지는 풀어보세요. 별건 아니고 그냥 A분의 P 압축 강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평균 압축 강도는 예정된 문제가 16번과 17번이고요. 두 문제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6번과 17번. 16번은 19년도 국가직 문제, 17번은 23년도 지방직 문제니까 유행의 3년이 아직 살아있죠? 응? 우선 16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9년도 국가직. 우선 문제 두 문제 좀 더 밑줄부터 구워보도록 할까요? 16번 밑줄 세 번째 줄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을 경우 밑줄. 17번 두 번째 줄 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 밑줄. 무슨 말이냐? 이 식은 충분한 통계나 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에 쓰는 식입니다. 만약에 통계나 시험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그렇죠? 평균 압축 강도를 판단해야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방법 40메가파스칼 이하다 얼마 더해주면 된다고요? 4. 60 이상이다? 6. 그 사이는 1.1배. 그러니까 지금은 30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정답이겠어요? 34가 문제 정답이 되겠죠. 17번 문제도 보도록 할까요? F식의 35죠. 마찬가지 40메가파스칼 이하니까 정답은 4를 더해서 얼마다? 39가 문제 정답이죠. 제가 약간 신내림맞이 받는 거 있거든. 이거 세 번째 거, 이거 순서 2. 이거 나 믿고 외워보세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외우겠지만 조금 더 중요성을 강조해보면
이게 두 번 나왔고 얘만 빠졌고 얘는 기준에서 직선 보관이라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울시에선가 골재, 탄성계수 구할 때 한번 쓰이고 안 쓰였거든요. 이 부분까지는 쓸만합니다. 60이다라고 하면 66입니다. 60이면 66, 70이면 76.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켜놓고 적어보세요. 알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서. 베이직 문제입니다. 다음에 배합 강도 보도록 할게요. 우선 19번, 20번, 21번 세 문제는 베이직 문제입니다. 즉 라이트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커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문제 동시에 일 때 1등급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1등급은 반드시 충분한 시험 횟수와 그리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19번, 20번, 21번 지금부터 세 문제를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1등급이라 분류해놓은 거지 너가 1등급이라 분류해놓은 거 아니야. 내 말은 시험장에서 너가 이게 1등급인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됐죠? 뭐 있는 거 확인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렇다. 그러면 몇 번 빼고 찍어라? 그 세 문제에 있어서 1번 찍은 사람은 말도 안 돼. 정답은 전부 다 몇 프로예요? 33.3%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찍어. 제일 작은 거 빼고 찍으라고. 또한 FCK 더하기 표준편차 더한 거 19번 문제 기준으로 보면 FCK가 25, 표준편차가 2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7이죠. 지금 공교롭게 보기 1번이 26.16이니까 걔 배작어 찍으면 33.3%가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33.3%로 찍는 게 가장 여러분한테 이상적이야. 라이트에서. 20번 보도록 할게요. FCK가 40, 세 번째 줄 표준편차는 5죠. 45 이상을 찍어야 되는데 운이 없었습니다. 보기 4개가 전부 다 45 이상이고 마찬가지로 33.3%의 확률로 찍어야 돼요.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FCK가 50, 표준편차가 5죠. 두 개 더하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5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보기 4개 보시면 55 이상이 되는 것은 보기 4번밖에 없잖아. 얼마? 56.7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56.7. 얼마라고요? 56.7. 나는 남들과 좀 차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최대 FCK 더하기 9까지가 보통 차이가 나. 9. 9를 넘기기는 어려워. 이거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 9. 그러니까 나 같았으면 좀 잘난 척을 해보면 문제 20번에서 40 더하기 9에 49 넘어가는 51.65도 뺐을 거예요. 왜? 1등급, 2등급, 3등급은 1등급보다 2등급이 무조건 커야 되고 2등급보다 3등급이 무조건 커야 되거든요. 3등급의 보통 최대치는 보통 9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걸 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건 꿀팁으로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기억해 보세요. 확인하고 최대 9를 넘어갈 수는 없다. 넘겨서 2등급 다소 부족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교수님의 특이점을 봅니다. 저는 교수님이 약간 충만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2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까지인데 26번까지가 원래 라이트 강좌의 수업 진도 범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잘 봐.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 읽고 3등급인지가 확인이 돼야 돼. 착각하지 마. 이거 답 읽고 답 찾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 내 말은 너가 문제를 읽고 3등급인지가 체크가 된다는 얘기야. 3등급은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거나 또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돼. 표준 편차가 있거나 없거나. 확인해 보도록 할까? 23번 문제는 공식 문제니까 할 얘기가 없죠. 두 번째 줄,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거나 또는을 가리키고 있네. 또는. 그렇죠? 현장 기록 강도가 기록 자료가 없는 경우, 즉 표준 편차가 없는 경우죠. 그냥 8.5 더하면 되는 거죠. 24번 보도록 할까? 두 번째 줄,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한다 나와 있죠. 아예 시험 횟수는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럼 몇 등급이에요, 얘도? 3등급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3등급이구나.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년도 지방직 문제야. 아직 유행에 3년 남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왜 3등급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험 횟수는 없죠. 시험 횟수가 14 이하로 나와 있네. 표준 편차가 없죠. 그러니까 몇 등급? 3등급. 그러면 7, 3, 21, 7, 5, 35 사이다라고 하면 8.5 더한다고 그랬고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 다 8.5 더하는 거잖아. 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인다니까. 레미콘차에서 오는 거 전부 다. 정답은 2번. 26번 보도록 할까요? 현장 강도 관련 기록 자료가 없을 경우 또는 동그라미
압축 강도 시험 횟수가 몇 회 이하인 경우? 14회 이하인 경우죠. 35초가다. 공식 묻는 문제니까 이거 물어본 거지. 27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베이직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도전해 볼게요. 할 수 있어. 이 당시에 나는 15년도 국가직 때도 강사하고 있었거든요. 10년 전이라고. 15년, 20년 했어.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얘기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엄청 많이 틀린 거야. 왜 엄청 많이 틀린 줄 알아? 전부 다 1등급을 푸는 거지. 왜? 시험 횟수도 있고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다 이건 줄 안 거야. 근데 거기 보시면 표준 편차는 있지만 시험 횟수가 몇 회예요? 14회잖아. 시험 횟수가 부족하네. 두 번째 주 우측 끝에. 그 얘기는 몇 등급이다? 3등급이다. 더군다나 당시에 계산 문제 중에서 이 세 번째 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 보통 21부터 35는 8.5 더하고 작을 때는 7 더하고 클 때는 1.1배 더 5를 더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1.1배 더 5를 더한 거야. 그러다가 뒤통수 맞은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1.1배 44에다 5를 더하니까 49가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서툴지만 한번 첫 번째 호흡 맞췄거든요. 토목석의 라이트 1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핵심 문제, 키워드, 그 다음에 전체 문제를 다 푸는 건 비효율적이야. 왜 비효율적이냐면 특히 토목설계는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럴 시간에 이거 외워요. 빨리빨리. 응?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유형 분석해주면 몇 년도 몇 번 나왔고 앞으로 뭐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는 어떤 강사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목설계 라이트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